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개발조합 한지 청산금에 대한 분쟁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지 청산금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청산금은 누구의 소유인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사건 개요를 보면 원고는 토지 매도인이었고 원고는 매수인이었습니다. 한지 청산금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고, 청산금은 원고 몫이라는 조항이 최초 계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변동이 되었는데 피고에서 피고 남편으로 다시 또 피고로 두 번이 변경이 되었고, 최종 계약서에는 청산금 특약 조항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피고가 청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한 것이죠. 원고가 이에 대해서 청산금은 원고 몫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왜 너가 받아갔냐라고 하면서 청산금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이 변경되고 특약이 누락된 상황에서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고, 그 전에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환지 처분 공지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 환지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소유자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지가 아니라 공고 전에 매매야 등기가 미완료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에 대해서 지급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등기가 미완료됐을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공고 전에 매수가 되고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도 완료됐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역시나 소유주에게 지급이 된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으로 돌아와서 사실관계를 보면 2019년 12월 27일에 원피고 간의 1차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고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고들 각각 2분의 1씩 지분이 되어 있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원고들이 수령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020년 7월 9일에 매수인을 피고의 남편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청산금은 원고들이 수령한다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20년 10월 21일에 매수인이 다시 피고 남편에서 피고로 다시 또 변경을 하는 3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청산금 특약 조항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지 처분 공고가 되고 청산금이 피고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매매 계약에서 청산금 수령을 원고로 하겠다라는 특약이 있었지만 중간에 누락이 되었고, 누락이 된 것인지 빼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 쟁점 중에 또 하나였고, 환지 처분 공고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게 청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초 1심에서는 피고로 들어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라고 했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소유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인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이 지급해야 되는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청구권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을 하려고 한다면 이 채권을 피고하고 원고 사이에 양수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계약서에서 청산금 특약이 누락된 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라는 법률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채권 양도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청구 기각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 전후 사정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매수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은 원고가 갖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 계약서에서 특약이 빠졌더라도 명의만 변경한 것일 뿐이지 계약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수령한 청산금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합에게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도 계약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일단 피고가 수령한 것은 원고가 수령해야 될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원피고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라고 해서 반환을 해라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시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원고들로서는 F 피고 남편이죠. 피고 남편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매수인을 여러 차례 변경을 하는데 양해해 주는 상황에서 당시에는 이 문제 대출 문제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것에 최초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을 변경을 하는데 원고들이 동의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원고 측에서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양해였다라는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청산금 조항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고 측에서는 특별히 이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해 주는 매수인에 동의해 주는 거는 양해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특약 사항인 청산금을 원고 측에게 귀속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면서 굳이 변경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청산금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에서 이 사건 청산금 조항이 제외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다. 결국에는 원고 측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이러한 형태로 주장을 했어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 2심 판결을 비교해서 보면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채권 양도라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게 형식적 증거에 집중했다는 게 대충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형식을 갖춰야 되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이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누락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형식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상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보이고 2심인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 당사자 의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채권 양수도 그리고 1심에서 조합에 대해서 직접 청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합에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식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 채권 양수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1심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2심에서 약간 바로잡아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을 해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누구에게 귀속했느냐라는 부분을 보아서 결국 원소들이 승소를 하게 된 이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예라고 보입니다. 시사점을 보면 채권 양도 증거 부족이고 특약사항 유효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채권 양수도 계약도 한꺼번에 체결을 했었으면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덜 했을 것이고 1심에서도 승소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조합에서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조합의 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애초에 조합에서도 피고한테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이제 도시개발조합 토지를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청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계약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약 조항이 누락되지 않도록도 해야 되지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채권 양수도 계약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